송변의 회생 파산 들어와! 안녕하십니까. 회생파산 들어와 홍인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변제기간 작성 원칙 5가지 중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과 최저 변제금 투입의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잘 이해되지 않으신 분들은 제1탄 동영상을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탄에서는 변제기간 작성 원칙 5가지 중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과 최저 변제금 투입의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부터 볼까요? 변제기간 작성 원칙 5가지 중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이란 개인회생을 채무자는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을 전부 변제금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용소득이란 말이 어렵게 느껴질 텐데요. 가용소득의 의미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용소득은 직장인 등 급여소득자와 자영업자 등 영업소득자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가용소득이란 변제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지급받을 월 급여액에서 월 제세 공과금과 월 생계비를 각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말합니다. 급여소득자는 직장에서 매달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세 공과금은 급여소득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나 지방세 등의 세금과 4대 보험을 의미합니다. 급여소득자는 1년에 한 번가량 소득세나 지방세를 내죠. 이 세금을 12개월로 나누면 매월 납부해야 할 세금 액수가 계산됩니다. 4대 보험은 매월 급여액 중에서 급여소득자가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말하죠. 급여소득자는 직장에서 월 급여액에서 4대 보험을 공제하고 난 실수령 급여를 수령합니다. 이처럼 제세 공과금은 월 단위로 계산한 소득세 및 지방세 등의 세금과 4대 보험을 말합니다. 월 생계비는 채무자와 채무자가 부양하고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월 생계비를 말하죠. 예를 들어 급여소득자의 가용소득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인 가구인 채무자가 직장에서 받는 월 급여는 250만 원이고 세금과 4대 보험을 의미하는 월 제세 공과금은 50만 원이고 1인 가구 월 생계비는 116만 6,887원인 경우 채무자의 월 가용소득은 83만 3,113원입니다. 채무자는 변제기간 동안 이 가용소득 83만 3,113원을 전액 투입해야 합니다. 다음은 영업소득자의 가용소득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업소득자의 경우 가용소득이란 변제기간 동안 영업에서 종사하여 버는 월 영업소득에서 월 제세 공과금, 월 생계비, 영업에 필요한 원재료, 임차료, 인건비, 기타 비용 등에 해당하는 월 영업비용을 각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말합니다. 영업소득자의 영업소득은 사업이나 장사를 해서 매출을 발생시켜 버는 영업소득인데 월 영업소득은 1년간의 총 영업소득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영업소득이 됩니다. 영업소득자는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이고 매출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세금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영업소득자의 제세 공과금에는 월 단위로 계산한 소득세, 지방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과 4대 보험료를 포함합니다. 생계비는 채무자와 채무자가 부양하고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월 생계비를 말합니다. 영업비용은 영업소득자가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해 필요한 원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기타 비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영업소득자의 월 가용소득은 월 영업소득에서 월 제세 공과금과 월 생계비 및 월 영업비용을 각 공제하고 남는 최종 잔액을 말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는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을 전부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투입하는 내용으로 변제기간을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하는 채무자는 가용소득을 전부 투입해야 하며 가용소득의 일부만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변제기간을 작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용소득의 일부만 투입하고 나머지는 채무자의 재산을 투입하여 보충하는 방식으로 변제기간을 작성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채무자의 가용소득 전부를 투입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제기간은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에 위반되어 인가결정을 받지 못하고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 작성 원칙 5가지 중 최저 변제액 투입의 원칙이란 개인회생을 하는 채무자는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 변제액 이상의 금액을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채무자회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 변제액 투입의 원칙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채무자는 변제 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 채권의 총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 총 금액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이상을 변제액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 변제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채무자의 개인회생 채권 총 금액이 4천만 원이라고 할 경우 최저 변제액은 200만 원입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 총 변제금으로 200만 원 이상을 투입해야 합니다. 최저 변제액 투입의 원칙 2번째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 채권의 총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 총 금액의 100분의 3을 곱하고 여기에 100만 원을 더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을 변제액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 변제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채무자의 개인회생 채권 총 금액이 1억 원이라고 할 경우 최저 변제액은 400만 원입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 총 변제금으로 400만 원 이상을 투입해야 합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을 하는 채무자는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 변제액 이상의 금액을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최저 변제액 미만으로 투입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한다면 그러한 변제계획안은 최저 변제액 투입의 원칙에 위반되어 인가결정을 받지 못하고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구독. 채무자는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을 전부 투입해야 하고 동시에 그 투입금은 최저 변제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변제기간은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과 최저 변제액 투입의 원칙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상으로 변제기간 작성 원칙 5가지 중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과 최저 변제액 투입의 원칙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회생파산 트루와 홍인섭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